자, 이번에는 두 번째 시간 문법 시간입니다. 첫 번째 문법 두 개 중에서 오늘 첫 번째 문법은 형용사나 동사 뒤에 든지 그리고 뭐뭐든지예요. 그래서 똑같이 든지가 두 개 반복되는 거예요. 아니면 명사일 때는 명사는 이든지 명사 이든지 해서 둘 다 역시 두 개가 반복되는 건데 이게 어떤 의미로 쓰여지는 걸까요? 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해도 이거 선택하든지 별로 상관이 없을 때 뭐뭐든지 돼요. 자, 외출하는데 아내가 나 오늘 원피스 입을까요? 뭐 아니면 정장 바지를 입을까요? 하니까 원피스를 입든지 정장을 입든지 괜찮아요. 뭐든지. 그래서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해도 별로 관계가 없다고 할 때 든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뭐뭐든지 이렇게. 자, 동사 든지 말든지도 있어요. 만약에 든지 뭐뭐든지가 아니고 뭐뭐든지 말든지가 있으면 이때는 좀 부정적인 느낌이에요. 믿든지 말든지 때문에 약간 부정이에요. 자, 남편이 예를 들어서 아까 했지만 내가 뭐 입을까요? 원피스 입을까요? 정장 입을까요? 하는데 원피스 입든지 말든지 하면 별로 귀찮게 그냥 대답하는 거야. 알아서 해. 근데 원피스를 입든지 정장을 입든지 다 괜찮아요 하면 약간 긍정적인 느낌이 있는데 든지 말든지가 들어가면 조금 부정적인 느낌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별로 난 관계하지 않을 거야. 별로 관심 없어 이럴 때 든지 말든지를 쓰는 거죠. 그래서 문장을 한번 보면 일기예보를 보니까 내일 비가 온다는데 경기가 취소되지 않을까요? 했어요. 일기예보 보니까 내일 비 온다 했어요. 경기 취소되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하니까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경기 일정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어떤 상황, 여러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해도 별로 관계없다. 그래서 아마 바뀌지 않을 거예요. 비가 와도 경기를 할 거고 눈이 와도 경기를 한다. 그래서 별로 바뀌지 않을 거예요. 할 때 쓰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떤 노래를 불러야 하는 거예요? 노래 불러야 되는데 어떤 노래 불러야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한국 노래면 발라드든지 댄스곡이든지 상관없대요. 한국 노래이기만 하면 발라드를 부르든지 댄스곡을 부르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때는 명사이든지가 됐어요. 받침이 있으니까 이든지, 받침이 없을 때는 든지를 붙이면 되는 거죠. 여기는 눈이 오든지 동사죠. 오다, 든지. 그 다음에 비가 오다, 오든지. 둘 다 동사 뒤에 든지가 붙어서 역시 여러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도 별로 관계없어요 할 때 든지를 쓰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문법을 한번 볼게요. 자, 데이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 다음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데이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 장소, 시간, 식당, 뭐 할 일 이렇게 적어놨어요. 자, 우리 내일 어디에서 만날까요? 했어요. 우리 내일 어디서 만날까요? 하니까 지연 씨와 함께 가면 공원이든지 커피숍이든지 다 좋아요. 공원에 가도 괜찮고 커피숍에 가도 괜찮다. 어디든지 이렇게 어느 것과 무엇을 선택하든지 관계없다는 얘기죠. 자, 그럼 만약에 우리 내일 몇 시에 만날까요? 했어요. 그럼 역시 지연 씨가 시간이 된다면 12시든지 1시든지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언제든지 다 좋아요. 언제든지. 그죠? 장소는 보면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어디든지 공원이든지 뭐 커피숍이든지. 자, 시간이면 뭐 오전이든지 오후든지.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고. 자, 식당은 우리 어느 식당에서 밥 먹을까요? 그랬어요. 중식당이든지 뭐 한식당이든지 중식을 먹든지 한식을 먹든지 이렇게 되죠. 예. 명사이든지 명사되고 아니면 중국 음식을 먹든지 한국 음식을 먹든지 이때는 동사에 먹든지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그럼 내일 무엇을 할까요? 했어요. 영화를 보든지 뭐 커피를 마시든지 다 좋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해도 관계없을 때 든지를 쓰는 거예요. 여기다 보면 김지연 씨는 어떤 일에 자신이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일이라면 상담이든지 판매든지 다 자신이 있습니다. 사람하고만 관계 있냐면 상담을 하든지 판매를 하든지 다 괜찮다 했어요. 자, 원하는 월급이 얼마면 좋을까요? 얼마면 될까요? 하니까 생활비를 벌 수 있으면 200만이든지 300만이든지 괜찮아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월급은 다 좀 더 많이 받기를 바래요. 200만이든지 300만이든지 관계없다 소리는 좀 하기가 좀 힘들죠. 네. 하지만 대답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무지는 어디에서 근무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물으면 서울이든지 경기도든지 다 괜찮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상관이 없다 할 때 쓰는 게 든지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연습 문제 1번 한번 볼게요. 자, 엄마 나 잠깐 친구 만나러 가도 돼요? 했어요. 가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엄마 별로 신경 안 쓰는 거죠. 가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이때 그러면 가든지 말든지 네가 가든지 안 가든지 마음대로 하는 거죠. 자, 1번 나중에 월급을 얼마나 받았으면 좋겠어요? 했어요. 나중에 월급 얼마나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니까 적성에 맞는 일을 하면 월급이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어요. 돈이 별로 구애 안 하고 그냥 자기 하는 일이 자기 적성에 잘 맞으면 월급은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다는 얘기죠. 다음 2번 저녁에 어떤 음식을 해줄까? 물었어요. 저녁에 어떤 음식 해줄까? 하니까 엄마가 만들어주는 음식이라면 밥이든지 면이든지 다 좋아요. 그래서 이든지는 보통 좀 긍정적인 마음이에요. 또 때보세요. 든지 말든지 있으면 좀 엄마가 화난 것 같아요. 지금 엄마가 막 일을 하고 있는데 친구 만나고 그냥 하니까 엄마가 조금 화났을 때 조금 부정적인 느낌이 있어요. 네 마음대로 해. 근데 이럴 땐 답은 좀 긍정적인 느낌이 있죠. 그래서 밥이든지 면이든지 다 좋아요. 선생님께서 어떤 선물을 좋아하실까요? 했어요. 선생님 어떤 선물 좋아하실까? 그러니까 정성이 담긴 선물이라면 정성이 자기 마음이 담긴 선물이라면 책이든지 꽃이든지 책이나 꽃 말고도 여러분이 마음대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책이든지 꽃이든지 다 좋아하실 거예요. 역시 긍정적이죠. 4번 사랑하는 사람과 하고 싶은 일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일 하고 싶어? 묻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다면은 뭐 영화를 보든지 아니면 여행을 가든지 다 좋아요. 역시 긍정이죠.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다면 뭐든지 다 괜찮은 거죠. 그래서 영화를 보든지 여행을 가든지 다 좋아요. 이렇게 해서 연습 문제 1번을 봤고요. 자, 연습 문제 2번도 한번 볼까요? 자, 새로 집을 구해야 하는데 넓은 집이 좋을까요? 물었어요. 새로 집 구할 건데 넓은 집이 좋을까요? 하니까 자, 여기 넘어가고 다 괜찮아요 했어요. 우리 이든지 해야죠. 그걸 합니다. 넓은
집이 넓든지 좁든지 다 괜찮아요. 주영 씨 마음에 드는 집으로 정하세요. 넓든지 좁든지 전부 다 괜찮아요. 맞죠? 2번 어떤 남자를 좋아해요? 키가 큰 남자가 좋아요. 그랬어요. 어떤 남자 좋아요? 키 큰 남자 좋아요. 하니까 뭐 상관없어요. 했어요. 키 큰 남자, 키가 크니까 키가 크든 작든지 키가 크든지 작든지 상관은 없어요. 서로 마음이 맞는 게 더 중요해요. 마음 잘 맞으면 되지 키가 뭐 그렇게 상관이 있겠어요. 이런 뜻이에요. 3번 친구 송별 선물. 송별 알죠? 이제 서로 알다가 헤어지게 되는 게 송별이에요. 친구가 아마 고향으로 돌아가나 보죠. 친구 송별 문제로 선물로 책을 주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작은 기념품을 주는 게 좋을까요? 했어요. 하니까 자, 책 주는 게 좋을까요? 기념품 주는 게 좋을까? 하니까 책을 주든지 기념품을 주든지 다 좋아할 것 같은데요. 무엇을 주어도 다 상관이 없다 뜻이죠. 다음 4번 내일 시간 있는데 뭐 하고 싶어요? 영화 보러 갈까요? 아니면 야구장에 갈까요? 뭐 했어요. 그러니까 자, 내일 하고 싶은 일이죠. 영화 보러 갈까요? 야구장에 갈까요? 하니까 영화를 보든지 야구장을 가든지 저는 다 좋아요. 민수씨 하고 싶은 대로 가세요. 다 좋은 거. 뭐뭐든지는 조금 긍정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뭐뭐든지 말든지가 들어가면 조금 부정의 느낌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할 수 있겠죠? 네. 자, 1번 문법 든지는 지금 배웠고 두 번째 문법 이제 한번 볼게요. 두 번째 문법은 뭐뭐은 채로예요. 뭐뭐은 채로. 역시 동사 뒤에 붙는데 동사 뒤에 은이 붙으면 받침이 있을 때고 동사 뒤에 니은체로가 붙으면 받침이 없을 때예요. 자, 근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뭐뭐은 채로. 이거는 한 동작이 끝난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말할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동작이 지금 어떤 행동이 끝났는데 그 끝난 채로 계속 그대로 있는 거, 그대로 지속되는 것을 말할 때 뭐뭐은 채로를 써야 돼요. 앞에 행동이 당연히 일어나야 하는 경우에는 쓰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옷을 벗은 채로 샤워했어요. 그거는 당연히 샤워를 하면 옷을 다 벗어야 되죠. 당연히 벗어야 되는 경우는 은채로를 안 써요. 근데 만약에 옷을 입은 채로 샤워했어야 하면 쓸 수 있어요. 옷을 입고 있는데 원래 옷을 입고는 샤워 못하죠. 근데 나도 모르게 그냥 옷을 입은 채로 그냥 막 물을 부었어요. 그런 경우에 어떤 행동이 딱 이제 입고 있는 상태인 그대로 어떤 일을 할 때 이걸 채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행동이 당연히 일어나야 하는 경우에는 안 쓴다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놓은 채로 하고 둔 채로의 형태로 자주 나와요. 놓은 채로 혹은 둔 채로 옷을 책상에 놓아둔 채로 집을 나가버렸어요. 아니면 꽃병에 꽃을 놓아둔 채로 물을 깔아주었어요. 같이 놓은 채로나 둔 채로의 형태로 많이 써요. 자, 그러면 우리 문장 한번 볼게요. 전화가 끊어질까봐 전화가 막 왔는데 전화가 끊어질까봐 자, 방 안에서 지금 전화 소리가 막 울려요. 따르르르 하는데 지금 내가 밖에 있어요. 방에 받으러 가야 돼요. 근데 전화가 받으러 간 사이에 전화가 끊어질까봐 신발 벗는 시간이 걸리니까 신발을 신은 채로 집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원래 집으로 갈 때는 신발을 벗고 가야 되죠. 근데 신은 채로 가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어제는 너무 피곤해서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잠이 들었어요. 채로는 없어도 되고 있어도 돼요. 인 채로만 있어도 되니까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잠이 들었어요.
외출복을 입고 있다가 집에 가서 잠자려고 하면 잠옷이나 좀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자죠. 근데 갈아입지 않은 채 잠이 들었어요. 그대로. 그 상태 그대로. 지하철 안에서 문에 기대인 채로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다. 아침에 밥도 못 먹고 막 나와가지고 음식 들고 막 나와가지고 지하철 이렇게 문에 막 기댄 채로 음식을 막 먹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기댄 채로 기댄 그 상황 그대로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이 앞에서 한 행동이 그대로 유지되고 그 다음에 다른 행동을 할 때 그 다음에 유지된 채로 계속되는 것을 강조할 때 쓰는 게 뭐뭐은 채로 혹은 뭐뭐은 채를 씁니다. 충분히 이해가죠?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실수해서 당황했던 경험을 한번 말해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 지금 가스불을 켜놓은 채로 외출해서 불이 날 뻔했어요. 가스불 켜놓은데 모르고 깜빡하고 그냥 밖에 외출했어요. 가스불을 켜놓은 채로 외출해서 불이 날 뻔했어요. 할 수 있겠죠? 네. 아까 요거는 보니까 신발을 지금 신고 들어가죠. 네. 전화가 끊어질까봐 신발을 신은 채 방에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갔어요. 아니면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 왔을 때 외국인들은 신발을 신고 집에 들어가는 나라도 많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다 신발을 벗고 나거든요. 근데 처음에 와서 한국 문화를 몰랐어요. 그래서 신발을 신고 막 들어갔어요. 한국 문화를 몰라서 신발을 신은 채로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뭐예요? 민수씨, 민수씨가 문을 열어놓은 채로 샤워했어요. 문을 닫고 샤워해야 되는데, 문을 열어놓은 채로 샤워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죠? 예. 누군가, 남자가 만약에 문을 열어놓은 채 샤워하면 여자가 보고 깜짝 놀라겠죠? 그런 다음. 또, 지금 소파에서 지금 잠들었네요. 근데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들었나봐요. 텔레비전을 끄고 잠자야 되는데 텔레비전을 켜놓은 채로 잠들었어요. 켜놓은 채로 잠들었어요. 되겠죠? 자, 여기는 보니까 밖에 바람이 막 불어서 종이가 막 날려가요. 어떻게 할까요? 창문을 열은 채로 두어서 바람이 들어왔어요. 창문을 열어놓은 채, 창문을 열어놓은 채, 놓은 채로 두어서 바람이 들어왔어요. 바람이 종이를 날렸어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쓰는 게 뭐뭐은 채로, 뭐뭐는 채로를 쓰는 겁니다. 이제 연습 문제에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연습 문제 1번. 네, 보기와 같이 하는데 보기 지금 보기는 없고 그냥 바로 문제를 풀게 됐네요. 엄마, 제 휴대폰을 잃어버렸나 봐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휴대폰 잃어버렸나 봐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지금 이 손에 들고 있는 건 뭐야?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건 뭐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어때요? 휴대폰을 손에 든 채로 계속 찾는 거예요. 손에 들고 있으면서 계속 선생님처럼 휴대폰 손에 들고 내 휴대폰 어디 갔지? 막 그래요. 그래서 휴대폰을 손에 든 채로 계속 찾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 2번. 왜 숙제하는데 장갑을 끼고 있어? 불편하지 않아? 숙제하면서 장갑 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추워서 손가락이 얼어버릴 것 같아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숙제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장갑을 낀 채로 숙제를 했다가 되겠죠. 한번 오늘 얼굴이 왜 이렇지? 그걸 보면서요. 그러니까
네가 어젯밤에 화장을 지우지 않고 그냥 잤잖아. 그러니까 얼굴이 얼룩덜룩해요. 보통 씻고 깨끗이 하고 자야 되는데 어젯밤에 화장도 안 지우고 그냥 잤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어때요? 화장을 지우지 않은 채로 그냥 잤다가 되겠죠. 화장을 지우지 않은 채로 그냥 잤다. 4번 웃 어른께는 모자를 벗고 인사하는 게 예의예요. 했어요. 네, 원래 모자 쓰고 인사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모자를 벗고 인사하는 게 예의예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깜빡 잊어버렸네요. 모자를 벗고 인사하려고 생각했는데 깜빡 잊어버리고 그냥 했나봐요. 그래서 어떻게 인사했어? 어른에게 인사했는데 모자를 쓴 채로 모자를 쓴 채로 어른에게 인사를 했다. 전부 다 어떤 행동이 하나의 행동이 그 행동이 지속되는 건데 뒤에 문장하고 원래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손에 들고 있으면 당연히 알고 있는데 손에 든 채로 찾는 거고 또 숙제할 땐 장갑 벗고 있는데 장갑을 낀 채로 하고 그리고 화장을 지우고 자야 되는데 화장을 지우지 않은 채로 잠들었고 또 모자를 벗고 인사해야 하는데 모자를 쓴 채로 인사를 했어요. 이런 경우에 전부 다 은채로를 쓰는 겁니다. 은채로. 자, 이번에는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해야 돼요. 자, 너무 바빠서 선 채로 밥을 먹었어요. 몸이 서 있는 채로. 보통 우리 앉아서 밥을 먹는데 선 채로 막 밥을 먹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여기에 문장 조금 어울리지 않을 때 쓰는 문장 쓰면 돼요. 자, 너무 졸려서 이렇게 원래 해야 될 행동과 좀 반대되는 행동을 쓰면 되죠. 너무 졸려서 우리 잘 때 불 끄고 자죠. 근데 이때 잠들었는데 불을 켜놓은 채로 잠들었다 한대요. 불을 켜놓고 그놓은 채로 그대로 잠이 든 거죠. 이번에 냉장고 문을 자 원래 냉장고 문을 뭐 해야 돼요? 닫아야 되죠. 냉장고 지금 하나 꺼내면 닫아야 되는데 냉장고 문을 열어놓은 채로 두고 닫지 않았어요. 그러면 냉장고에 있는 음식이 상하거나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거나 하게 되겠죠. 3번 교실 책상 위에 가방을 집에 와버렸어요. 가방을 메고 집에 와야 되는데 가방을 책상 위에 둔 채로겠죠. 놓아둔 채로 책상 위에 놓아둔 채로 그냥 집에 와버린 거예요. 4번 깜빡 잊어버리고 서류를 하고 회사에 와버렸어요. 회사에 서류를 들고 와야 되는데 깜빡 잊어버리고 서류를 어디에 뒀어요? 집에 뒀겠죠. 집에 둔 채로 회사에 와버렸다. 그렇게 되는 것을 뭐뭐은 채로. 다음 5번 너무 급해서 옷도 제대로 뛰쳐나왔어요. 옷을 다 입고 막 나와야 되는데 너무 급하니까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한 채로 옷을 제대로 다 입지 못했어요. 입지 못한 채로 막 뛰어나와 버린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2개의 문법을 배웠죠. 첫 번째 배운 문법은 뭐였습니까? 우리가 오늘 첫 번째 배웠던 문법은 두 번째 문법부터 볼게요. 오늘 했던 두 번째 문법은 은채로였어요. 은채로. 요거죠. 은채로. 한 행동의 동작이 끝난 상태가 그대로 지속되는데 보통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아닌 경우에만 있어요. 옷을 벗은 채 목욕하는 건 당연해요. 근데 옷을 입은 채 목욕을 해요. 아니면 또 밥을 앉아서 먹는 건 당연한데 밥을 서서 먹어요. 선 채로 밥을 먹어요 할 때 은 채로를 쓰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배웠던 문법은 은지든지를 배웠죠. 은지든지. 그래서 든지든지. 그래서 형용사 동사 뒤에 든지 또 2개 같이 먹든지 하든지 이렇게 2개 나오고 뒤에 명사일 때는 이든지로 해서
두 개 중에서 아니 여러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도 관계없다. 오늘 점심 때 뭐 먹을까요? 밥을 먹든지 면을 먹든지 빵을 먹든지 다 괜찮아요. 이렇게 뭐든지 여러 가지 중에서 선택해도 관계가 없을 때 쓰는 것이 든지였어요. 그래서 오늘 두 개 문법을 여러분들이 잘 공부하고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조금 쉬었다가 토픽 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